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속이 쓰렸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를린 로드리게스, 그리고 헤럴드 카스트로. 두 이름 하나의 자리. 그리고 기아 프런트에 장복근 악수를 두는 선택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이 두 선수를 두고 갑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카스트로 돌아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우리 선수잖아. 아데를린 저 성적에 왜 잡아두지 않는 거야? 미쳤어? 오늘 우리는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수치로 그리고 이야기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겁니다. 단기 알바생 아데를린의 6주 계약이 끝날 무렵인 5월 31일까지 그의 성적은 타율 2할 3푼 8리에 8홈런 21타점, OPS 0.870, WRC 플러스 121.7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출전을 이어가며 6월 초까지의 최종 성적은 28경기 타율 2할 6푼에 10홈런 2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처음 대타 알바를 시작한 지 벌써 6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데를린이 기아에 남긴 인상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10홈런을 정규 시즌 페이스로 환산하면 연간 50홈런을 상회하는 속도입니다. 기아 프런트도 이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스트로의 복귀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구단은 아데를린과의 계약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6주를 채우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구단의 계획은 끝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아 구단의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선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데를린 본인은 마지막 경기인 6월 12일 광주 두산전에 출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구 커뮤니티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인 사정이라고? 저 성적에 왜 못 잡는 거야? 기아가 또 한 건 했네. 좋은 용병 잡을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대체 선수한테 이 정도 성적을 받고도 어떻게 그냥 보내나? 타이거즈 프런트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물론 반론도 있었습니다. 선수가 싫다는 걸 어떻게 막아? 어차피 카스트로 돌아오면 자리가 겹치는 거잖아. 하지만 이 반론이 위로가 될 만한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트로와 아데를린의 성적 격차가 너무 뚜렷했으니까요. 두 선수의 성적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헤럴드 카스트로 23경기 출전, 타율 2할 5푼 2홈런 16타점 OPS 0.700. 아데를린 로드리게스 28경기 출전, 타율 2할 6푼 10홈런 27타점 OPS 0.870. 경기 수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타율은 아데를린이 약간 앞섭니다. 하지만 홈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카스트로는 2개, 아데를린은 10개. 타점도 16대 27. OPS는 0.700 대 0.870, 무려 0.170이나 차이가 납니다. WRC 플러스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데를린의 WRC 121.7은 리그 평균 대비 21.7% 높은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카스트로의 초반 OPS 0.700은 리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데를린은 선구안이 약하고 삼진이 많다. 장기 시즌에서 투수들이 약점을 공략하면 타율이 무너질 수 있다. NPB에서 2시즌 연속 부진했던 전례가 있다. 단기간 불꽃에 과평가하면 안 된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에도 존 박공에 헛스윙하거나 정타성 타구를 정면으로 날리는 아쉬운 장면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KBO는 NPB보다 투수 수준이 낮고 구장도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데를린이 6주 동안 보여준 파워는 KBO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홈런 10개 중 상당수가 중요한 득점 상황에서 터진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카스트로는 안정적이고 아데를린은 폭발적이다. 어느 쪽이 더 기아에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지금 타이거즈는 안정보다 폭발이 필요한 팀이다. 이 말 단순히 팬의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는 이번에 너무 안일하게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애초 아데를린의 영입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카스트로가 빠진 6주를 메우는 임시 대타 알바 용병으로 처음부터 대체라는 틀 안에서만 이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아데를린은 임시의 틀을 훨씬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기아가 아데를린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대로 평가했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구단은 대개 두 가지 계산을 합니다. 첫째, 기존 선수가 복귀했을 때 자리 구성이 가능한가? 둘째, 대체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기아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데를린이 합류한 이후로도 기아 구단의 공식적인 태도는 시종일관 카스트로가 복귀하면 자리를 넘긴다는 전제 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데를린이 10홈런을 치는 동안 구단이 이 선수에 대한 별도의 플랜을 갖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약 연장 무산의 표면적 이유는 선수 개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구단이 어느 정도의 유인을 제공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붙잡으려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중위권과 상위권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반기 싸움을 위해 지금 타선의 폭발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팀에서 6주 동안 10홈런을 친 타자를 임시의 틀 안에서만 바라봤다는 것, 그 이유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체 용병의 성적을 너무 가볍게 본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운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기아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타자 운용에서 독특한 선호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형 외국인 타자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컨택 능력이 좋고 타율이 안정적이고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쳐주는 스타일. 카스트로가 딱 그 유형입니다. 현재 KBO 판도는 그 안정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팀들이 장타력 있는 외국인 타자를 앞세울 때 안정적인 2할 오픈 2홈런으로는 상대하기 벅찬 경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아에는 김도영이라는 국내 최정상급 타자가 있습니다. 타선의 전반적인 구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타자 한 명의 장타력이 팀 전체 타선 무게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체 선수를 영입할 때 그 선수가 기대를 뛰어넘을 경우의 시나리오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 중간의 외국인 선수 운영 전략은 원래 계획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카스트로가 돌아와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부상 전 23경기 성적이 특출나지 않았던 만큼 복귀 이후의 활약이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폼을 끌어올린다면 기아 입장에서는 괜찮은 결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진에 빠진다면 팬들은 분명 아데를린을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기아 프런트였다면 아데를린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체 용병은 어디까지나 대체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체는 원본을 뛰어넘습니다. 기아는 그 경계에서 기존의 선택을 유지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이제 카스트로가 그라운드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